성인의 한 상가. 이곳에는 음식 맛이 일품인 특별한 반찬 가게가 있다는데요. 오가는 동네 사람들의 발걸음을 잡는 것은 고급스러운 카페 분위기에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깔끔한 맛 때문인데요. 또한 반찬 가게에 보기 드문 남자 사장님의 이유라고 합니다. 다 맛있어요. 고추도 하나 드셔보시죠. 이거 데워서 드세요. 사장님이세요? 인상도 좋고 친절하고 하나를 더 챙겨주시려고 노력하시고요. 옛날에 대기업 사장님이셨는데 반찬 가게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손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요? 예, 그럼요. 대기업 사장도 하고 공기업 사장도 하고 그랬죠. 그러셨어요. 서울대를 졸업하고 공기업 간부를 맡았던 김선호 씨. 50세의 나이에 대기업의 사장직에 오르며 거침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는데요. 네. 대기업 CEO 출신 김선호 씨 부부가 반찬 가게 사장이 된 사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잠깐 나와봐. 이 사장이라고 부르시네요? 집사람입니다. 여기 사장님이고 저는 여기 직원보다는 마당쇠 정도. 마당새의 활약 한번 볼까요? 안방마님을 위해 힘쓰는 일은 온전히 남편 몫이라는데요. 사장일 때도 화장실 청소는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넘치는 짐을 주체하지 못한 남편이 그만 사고를 치고 맙니다. 열정이 넘치셔서. 네. 이게 진짜 청소야. 결국 두 팔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청소 시작. 그걸 또 손으로 이렇게. 반찬의 맛을 책임지고 있는 아내는 이 가게에서 요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요리를 좋아해서 시작했지만 생전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손님이 제일 두려워요.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오시면 저는 막 숨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분들은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과연 나를. 저를 자꾸 채찍질을 하죠. 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계속 하니까 또 그게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일한 지 어느덧 2년. 지금은 자신감도 꽤 생겼습니다. 주십시오. 특히 예전에 화려했던 자신의 모습을 떨쳐내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남편. 코레일교통 사장도 했고 또 신촌역사 부사장도 했고 동원그룹에서 사장도 했고 그때는 이제 뭐 아직 철이 없을 때니까 좋고 폼 잡았죠. 남들이 보기엔 부러운 자리였겠지만 정작 당사자의 마음속은 불안함에 늘 가시방석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만둘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많았죠. 왜냐하면 다 임기거든요. 예. 임원 임기란 게 2년이면 아니면 3년인데 1년 근무하다 보면 바로 그 다음에 내가 뭘 할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그 밤잠을 못 자죠. 임원들도 걱정이 현실로 나타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40대 초반서부터 중반이 거의 최고로 올라갔다가 50대 중반에 내가 보기엔 나락으로 떨어졌죠. 당시 회사 사정으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실직자가 됐는데 한 굉장히 6개월 이른 정도 나이인데요. 이렇게 칩가하고 있었죠. 개구리처럼. 칩가하고 있다 보니까 막 정신적인 공황도 오고 그다음에 창피하기도 하고 살림은 그대로인데 경제적인 부담도 자꾸 오고 해서 광진교 가서 밑을 좀 내려다 봤죠. 밑을 내려다보고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갔지만은 뭐 그것도 용기가 있어야겠다. 아이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어요? 벼랑 끝에 서 있던 남편의 손을 잡아준 건 다름 아닌 아내였는데요. 이게 안 되겠구나. 이제 진짜 내가 뭔가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남편의 힘을 좀 덜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찾기 시작했죠. 늘 기대던 남편의 어깨가 작고 외세해졌을 때 아내는 강해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50가지 이상의 반찬을 뚝딱 만들어낸다는 아내. 아내의 용기에 위기를 극복한 두 사람은 반찬 가게를 성공적으로 꾸리게 됐습니다. 와, 참 맛깔나 보이네요. 또한 반찬 가게 옆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다른 가게와 차별성을 두기도 했는데 식당까지 겸하시는 건가 봐요. 조미료 같은 거 하나도 안 쓰고 저녁 반찬으로 이렇게 사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집에서 먹는 반찬처럼 먹을 수 있어요. 보기만 해도 아주 깔끔해요. 솜씨가 좋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한 결과 이 근방의 동네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출은 얘기해도 되나요? 하셔도 돼요. 그럼요. 궁금하세요? 매출은 연매출이요? 와. 감사합니다. 물론 성공하셨습니다. 예전에 비해 노동의 양은 많아졌고 그에 비해 수입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일지라도 매 순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두 사람. 어때? 깨끗하지? 잘했습니다. 설거지 잘하시네요.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입니다. 예. 아내 곁에서 부지런히 일하던 남편이 분주하게 나갈 채비를 합니다. 1년 전 시작한 일에 쉴 틈 없이 바쁜 남편. 사장은 아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하다고 합니다. 차를 제대로 만드는지 도면대로 만드는지를 여기서 다 감독하죠. 그걸 저는 이제 또 막 고문하지. 젊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속전철 건설의 고문직을 맡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어느 고문인가요? 때보다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고문이군요. 쉴 수 없고 또 쉬어서도 안 되고 실패하면 다시 또 목표를 세워 성취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걸 특히 저는 이제 그 대기업 사장을 그만두고 알았어요. 예. 네.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한 지금 이 순간이 김선호 씨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사이 아내는 내일을 위한 요리 준비 한창인데요. 늘 곁에 있던 남편이 없을 때는 왠지 허전해집니다. 아, 예쁘게 시간이 잘 나가면 만드세요. 자꾸 밖을 쳐다보면서 언제나 오나 이제나 저제나 하고. 오매불만 기다렸던 남편이 가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생했어. 오늘 장사 잘했나? 퇴근하고 가게에 오자마자 듬직한 마당새로 변신한 남편.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쏟아붓습니다. 가자.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 오라. 와 문도 열어주세요? 예, 당연히 해야지. 마당새. 아침에는 뭐 격리도 붙이는데요? 평소에도 더 좋아지셨을 것 같아요. 네. 남편에게 그러셨습니다. 아내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작고 여린 공주님인가 봅니다. 바쁜 하루를 끝내고 돌아온 두 사람의 보금자리. 춥네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건 전성기였던 지난날을 보여주는 갖가지 표창인데요. 그동안에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 명패입니다. 예. 눈부신 젊은 날을 대변하듯 더욱 반짝이는 명패들. 이런 거 보시면은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옛날 생각 별로 안 나요. 힘들어. 요즘 때 아닌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두 사람. 애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빈방. 아, 다 출가시키셨나 봐요. 아, 그랬군요.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유학길에 오른 두 아들. 아, 갑자기 달라진 집안 형편에 아이들도 일찌감치 철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무엇보다도 돈을 굉장히 절약해요. 한 달에 30불밖에 안 씁니다. 한 달에 공짜 30불. 버스 타고 다니고 뭐 이래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아유, 큰애는 찝찝하네요. 이달에 7불 썼어 그러더라고요. 메신저로 오기를. 우리 굉장히 열심히 살아 그렇게 왔더라고요. 돈 받는 거죠. 정말 기특하네요. 새롭게 도전하는 부모님을 보며 아이들도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죠. 예. 이거요. 고된 일을 하고 돌아온 두 사람에게 주어진 휴식은 예전에 미처 몰랐던 달콤한 꿀맛 같은 시간입니다. 아침 해가 채 밝기도 전 남편 선호 씨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퇴직을 한 이후로 새벽마다 틈틈이 글을 써왔다는데요. 매스컴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뭐 은퇴자의 재테크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가 재테크할 돈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당장 애들 학비, 결혼 비용, 뭐 부모 봉양 지금 다 부모 봉양하고 있는데 그럼요. 현실은 굉장히 막 고통의 바다일 수도 있다. 퇴직 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나둘 써내려간 글들.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대형 유통센터를 찾는다는 두 사람. 가게를 시작한 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예. 없었어요?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런 상상도 못했죠. 서로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두 사람 사이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매장을 뛰어다니는 남편. 여기 계란 좀. 이거 다니세요? 아우 저기 99짜리. 슈퍼맨 같으세요. 일부러 더 뛰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우럭줄기. 보면 척이네요. 참 잘 이거 난 도와주시네요. 해치하나.
저는 안 해요. 정말 마당새 같으세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재활용 같은 것도 안 했어요. 안 해주고 할 시간도 없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자신해서 저렇게 잘해요. 이렇게라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이 한 몸 기꺼이 불사르겠다는 남편. 인생의 남은 후반전을 아내와 함께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더없이 고맙다고 합니다. 참 꼼꼼하게 닦아주시네요. 냉장고 유리를 깨끗하게 명경처럼 닦아야 되거든. 닦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위잖아요. 손님들한테 보여주는. 잘 들었어? 앉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키는 안 컸다. 키 10cm 정도 커야 되는데. 그래. 제가 옛날에 코리아유통 사장할 때 우리 기획부장 감사도 하고 아주 유능한 친구입니다. 기획부장. 안녕하세요. 이런 반찬 가게 처음 봤지? 예. 이렇게 막 카페 같은 반찬 가게네. 새로운 현실에 먼저 발을 내디딘 선배로서 후배가 털어놓는 고민에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데요. 반면에 이제 매출 규모는 많이 성장해서 공기업도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청년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전부 이제 명예 퇴직이나 중도에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하고도 한 30년 정도를 살아야 되면 그런 대한 그 준비도 해야 되는데 고민이 좀 많습니다. 어느 직장이나 다 마찬가지군요. 네. 힘찬 날갯짓을 꿈꾸는 두 사람. 앞으로의 인생 계획이 궁금해집니다. 난 아직도 조금 더 가야 돼요. 그래? 제가 아직 고파. 이렇게 아주 완만하게 가고 싶어요. 완만하게. 그래도 하여튼 80까지 올린다. 이렇게. 정점의 80%. 이런 목표를 가지고 뛰어죠. 뜁니다. 뛰겠습니다. 충분히 하시겠습니다. 놀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노는 거는 예전에 다 많이 놀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놀고 싶지는 않아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 20년 이상은 하고 싶습니다. 그럼 80세다. 화이팅! 우리 인생의 퇴직은 있어도 영원한 은퇴는 없다고 하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두 사람. 그것이 곧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아,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네. 아주 귀감이 됐습니다. 저희도 오늘 시작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자고요. 아유, 좋은 말씀. 네.